하이 여러분, 모터팩트입니다. 요즘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는 바로 전기차라고 할 수 있죠. 전기차의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테슬라의 경우 해외에서의 판매량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도 기록적인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기차에 비해 약간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반대 진영이 있는데요. 바로 수소차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소차가 전기차를 따라잡을 것이다 라는 기사들도 나왔는데요. 과연 수소차가 전기차를 따라잡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오늘은 전기차와 수소차를 비교하고 수소차의 허와시를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을 보기에 앞서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니 꼭 부탁드려요. 수소 연료 탱크에 충전된 수소를 공급받아 즉시 전기로 발전하여 주행하는 자동차를 수소차라고 하죠. 이 수소차, 요즘 잘 나가는 전기차보다 장점들이 더욱 많다라고 하는데요. 수소차의 대표적으로 장점이라고 소개되는 부분들은 첫째, 전기차에 비해 수소차가 주행거리 면에서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6,765만원부터 시작하는 넥소의 경우에 1회 충전으로 609km를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7,099만원짜리 테슬라 모델 Y 롱레인지에 511km 보다 98km가 더 긴 주행거리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 주행거리를 더 늘리는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수소차에는 수소를 고압으로 압축해서 저장 탱크에 싣고 다니는데요. 현재 고압 저장 탱크 기술로는 700기압으로 수소를 탱크에 주입하지만 만약 800기압을 넘어가게 되면 압력만 올라가고 수소 용량은 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압 저장 탱크 개수를 늘리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수를 늘리면 가격이 오르게 되는데요. 고가의 탄소 섬유로 용기 외부를 감는 복잡한 과정이 들어가는 수소 탱크 장치는 한 대당 약 300만원인데 넥소의 경우 3개의 탱크 장치가 들어가므로 900만원의 탱크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물론 수소차가 아주 많이 팔리면 생산 비용이 낮아질 수 있겠지만요. 현대자동차 넥소의 판매량은 2020년에 5,786대,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실적은 4,906대라서 작년보다는 판매량이 이미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기차 모델들에 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라는 판매량이죠. 심지어 신형 테슬라 모델 S의 경우엔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거리가 637km이며 아직 컨셉 단계여서 공식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벤츠 EQXX, 테슬라 로드스터 등 여러 전기차 브랜드가 1000km라는 주행거리도 내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수소 저장 기술의 한계로 인한 주행거리의 한계는 아쉽습니다. 둘째, 수소차 충전의 속도가 전기차와는 비교가 안 되게 빨라서 마치 휘발유나 경유차의 주유 속도와 비슷한 수준의 충전 속도를 갖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넥소의 경우 충전하는데 5분이 걸린다고 하죠. 아이오닉5가 10에서 80%까지 초고속으로 충전하는데 18분, 저희 모터팩트가 시승해본 모델 Y의 경우 V3 타입 슈퍼차저에서 초급속 충전 시 24%에서 81%까지 30분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릅니다. 충전 속도는 빠른데 문제는 5분 만에 충전을 하고 떠난 운전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수소 충전소 탱크가 수소차에 한번 충전을 하고 나면 다시 기압을 높여줘야 하는데 이때 걸리는 시간이 짧게 5분, 길게는 8분이 소요되는 것뿐만 아니라 수소 주입 시 발생하는 열이 영하 30도에 압축된 수소와 만나 충전 노즐에 결빙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를 녹이는데도 몇 분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수소차 충전소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수소 충전소에서 대기하는 시간 또한 무시 못합니다. 앞에 충전하는 차가 5대가 있다면 차 한 대당 15분이 걸린다고 치면 1시간을 넘게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이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수소차 오너들의 여러 증언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하이케어라는 앱을 통해 수소차 방문 충전 시간을 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부정확한 실시간 대기 정보, 충전소 가격 및 신설 정보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점 등 아직 불편한 점이 많네요. 우리나라 수소차 보급률은 12,439대로 세계 1위이지만 수소 충전소는 70군데, 충전기 한 기당 하루 충전 가능 차량 대수는 10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기차 충전이 수소차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전국에 몇 개 없는 수소 충전소를 찾아가는 시간 및 전기차만큼의 충전기 개수가 적기 때문에 대기하는 시간까지 고려해 본다면 충전 시간이 더 짧다고 마냥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수소 충전소를 늘리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수소차 충전소의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소를 충전하는 전문 인력 육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은 충전소 설계
설립 비용이 문제입니다. 수소 보관 방법에 따라 기체냐 액체냐에 따라 수소 충전소 개소 비용이 다른데요. 기체 수소 충전소 설치 비용만 30억, 액체 수소 충전소는 60억이 드는데 정부 지원은 15억뿐이니까 최소 15억에서 45억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주유소 투자 비용보다 매우 높다 보니 수소 충전소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반대로 전기차 충전소의 경우에는 별다른 전문 인력이 필요 없고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 가능해서 인건비도 들지 않고요. 충전소 설치에 보조금을 제외하고 최대 3,300만 원이면 충전소를 개소하거나 수소 전기차는 할 수 없는 집에서 충전 장비를 갖추어서 충전을 할 수 있어서 충전이 더 쉽죠. 이런 비용 차이 때문에 현재 수소 충전소는 70군데밖에 없는데 전기차 충전소는 64,188개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셋째, 수소차가 전기차에 비해 주변 공기를 정화해주는 역할이 크다라고 하는데요. 현대차에 따르면 넥소 한 대가 1시간 주행하는 동안 약 26.9kg의 공기를 정화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한 전문가는 실험실과 같은 밀폐된 공간이 아닌 열린 공간인 도로에서는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미세먼지를 공기 필터로 걸을 뿐 오염된 공기를 연료전지에서 정화해 깨끗한 공기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수소차의 단점은 끝이 아닙니다. 바로 가속력이나 힘이 전기차에 비해 낮다는 점인데요. 유럽 환경단체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기차의 에너지 효율성은 77%, 수소차의 효율성은 33%로 보고되었죠. 실제로 넥소의 최고 출력은 113kW, 최대 토크는 40.3kgm로 전기차인 테슬라 모델 Y의 출력인 258kW, 최대 토크 53.7kgm와 출력은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순간적인 힘을 발휘하는 토크도 차이가 납니다. 높은 출력과 토크의 힘으로 치고 나가는 가속력이 좋은 전기차에 길들여진 분들은 수소차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네요. 게다가 수소차에 필수적인 촉매제가 필요한데 수소와 산소가 빠르게 만나 반응하여 전기를 만들어내는 특성상 그 속도가 중요해서 팔라듐, 백금, 세륨 등의 비싼 촉매제가 대부분이어서 이로 인해 높은 양산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수소차의 가격이 일반 내연기관보다는 비쌀 수밖에 없어서 아무래도 단가가 높은 트럭이나 상용차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죠. 실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앵글로 어메리칸이라는 채굴 회사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수소연료 트럭을 개발 중에 있으며 이 트럭은 수소연료 전지,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을 복합 사용하는 새로운 개념의 트럭이고요. 현대도 엑시언트 수소 트럭을 작년 7월부터 유럽에 수출, 현재는 이스라엘, 북미, 중국 진출을 도모하고 있죠. 이 외에도 수소차에 수소만 넣으면 되니까 유지비가 적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주행거리 1250km 기준 내연기관차, 수소전기차, 전기차의 월 연료비를 계산해 놓은 것을 보면 수소차의 월 연료비가 가솔린보다는 9만원, 디젤보다는 17,000원, 물론 저렴하지만 아쉽게도 오늘 경쟁 상대인 전기차보다는 34,000원 더 비싼 것을 볼 수 있죠. 게다가 수소차에는 화학 반응을 위해 순수한 산소가 필요하기에 공기를 정화시키는 공기 필터, 연료전지에서 발생된 열을 냉각시킬 수 있는 냉각수를 갈아주어야 하고요. 여기에 연료전지 교체 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넥소 오너들이 주행 중 급가속이 필요한 상황에서 차량이 몇 초간 느려지다가 울컥거리며 튀어나가는 증상을 보인다는 불만을 토로하며 국민청원까지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후 이렇게 해도 문제가 개선이 안 되면 연료전지 스택을 무상으로 교체해주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보증기간 이후입니다. 이때 차주에게 연료전지 스택을 교체해 주어야 하는 비용이 추가되죠. 참고로 현대모비스 홈페이지에 나온 연료전지 스택의 가격은 3,927만 원이네요. 잠깐, 2021년 넥소 상위 트림에 최대 보조금을 받으면 3,595만 원인데 아니, 수소연료 부품 가격이 실구매가보다 비싸면 이건 그냥 새 차를 사라는 거죠? 오늘은 수소차가 왜 전기차를 따라잡지 못하는가에 관한 소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수소차는 상용차가 아닌 승용차에 적합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수소차 진영에서는 단점 중 하나인 촉매제의 비싼 가격을 낮추기 위해 기존의 비싼 촉매제 대신 세라믹 코팅으로 촉매제를 대신하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고 나노 촉매제 등을 현재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완벽히 상용화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죠. 또한 아쉽게도 충전 인프라의 부족은 국가급의 개발 로드맵이 필요한 부분이라 현재 국가에서 투자가 부족한 데다가 전기 배터리 자체의 기술력과 충전 시간 등 새로운 방식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어 전기차의 충전 시간은 줄고 주행거리가 늘어나 수소차가 승용차 계열에서 승리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수소차 대 전기차 관련 소식에 대한 의견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중립적인 자동차 뉴스를 전하는 모터팩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